예, 지금 자리에 계시죠?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하늘이고 땅이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이 천간이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겪는 일. 땅은 행하는 일이에요. 행하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려고 하면 지지를 보면 돼요. 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간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네,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많이 보이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주는 천간만 보면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일, 겪는 일을 알 수 있고, 지지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인다,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장간을 보면 얘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운을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사주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에 거주 중인데 언제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애는 언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남편의 이혼수가 있다면 이제 언제인지, 네, 풀이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언제 온다면 한국에 언제 오게 되는지를 이제 운을 보고서 파악을 할게요. 올해는 계산년이죠. 계산년에 이제 운들을 내가 이제 운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역시, 그러니까 사주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보는 방식에 의하면 이제 육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운의 해석이 있어요. 운의 해석. 이 세 가지를 알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뭐 격국과 용신이나 뭐 포태법이나 각종 뭐 12운성, 12신살, 각종 신살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음양오행을 가지고 직접 해석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제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네. 일단 한국에 올 수 있느냐? 일단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간이 이렇게 신호를 내려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비견이잖아요. 비견인데, 비견이 다스리는 게 뭐냐면, 즉, 그걸 하는 게 뭐냐면, 편재죠. 재성이에요. 재성이 뭐냐면 이게 어떤 직장이나 또 보통 직장이나 어떤 새로운 분야, 이제 일거리를 말하는 거죠. 일터. 이거를 다스리게 해요. 요 비견인. 이게 뿌리를 옴으로 해서. 그래서 이직의 일을 일으켜요. 이 뿌리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올 수 있는지, 그것도 편재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정제고 다른 곳이 편재예요. 그래서 편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동수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일간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사니까 계사의 운을 볼게요. 그러면
인사형이에요. 인사형, 그 다음에 인사해. 요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걸리네. 막 걸리네요. 요게 이제 식신이에요. 식신. 그리고 이게 정관.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식신이 내 지장간에서 지금 올라갔어요. 내가 원래 지장간에 개가 있어요. 자 밑에 자 임개가 있죠. 여기도 임개가 있어요. 지장간이. 그러면 올해 계사년이 됨으로 해서 개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즉 능력으로만, 원래는 내가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장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운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분권이 생겨요. 식신에 대한 처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식신은 뭐냐면 자식, 또 뭐 행하다, 이런 게 생기고, 또 식신이라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향하다, 남자에게 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지가 정관이에요. 그럼 정관에 대해서 행한다, 그런 뜻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돼요. 얘가 목적일 수도 있고, 얘가 목적일 수도 있고, 얘가 행동일 수도 있고, 얘가 행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에게 대해서, 이게 이제 남자에게 향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유혹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유혹하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남자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잘 생겨요. 즉 남자한테 접근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거. 근데 올해 연결이 됐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다스려보고자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 정관은 정관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고자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창업이 아니라 어떤 이제 목표나 또 어떤 이제 직책이나 임무, 또 남편, 이런 거에 관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목표예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유혹하다, 남편을 또는 남편을 다스리겠다, 남편을 어떻게 좀 쥐고 흔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가져보자, 자식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니까 자식도 가져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 올해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건데 운에서 인사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형이 뭐냐 해석을 해야지. 이게 육친으로 정제예요. 근데 정제가 형과 해가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운을 해석할 때 육친이 중요해요. 육친에 대해서 형과 해의 작용이 일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정제가 집이나 직장을 의미해요. 형은 뭐냐면 부서지다, 해는 쪼개지다. 즉 집이나 직장에 대해서 부서지고 쪼개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운의 해석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이 쪼개진다 하는 거는 집이 두 개가 생긴다, 직장이 쪼개진다 하는 거는 직장이 두 개가 생긴다, 하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수, 이게 이제 이동수인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직장을 관두고 내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를 변동한다든지 내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직장이 있을 경우 그렇다 하는 거고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에서 내가 이런 부서 이동이라든지
지점으로 발령 난다든지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있으면 그렇다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집은 내가 늘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쪼개진다는 거는 현재 집을 가지고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이 집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볼까?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쪼개 가지고 여기를 가게를 내가 집이 길가 쪽에 있으면 요 부분을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집 옆에다 창고를 또 지은다든지 이렇게 집을 막 쪼개는 거예요.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집을 뭐 이쪽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쪽을 또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형은 부서지다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집을 좀 변경을 하는데 해로서 변경을 쪼개가지고 뭘 하나 더 만드는 식으로 이러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부분이 있으면 버리고 이거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버리고 또 하나 옆에다가 만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올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든지 남자를 어떻게 해본다는 건데 요거에 관해서는 운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일이 성사되는 게 없어요. 그냥 집만 우연치 않게 자기 목표에 이게 목표예요. 이게 올해 이걸 이제 신수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올해 뭐 해야지 하고 올해 주된 이슈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이슈와 관계없이 여기가 이 형하고 해는 직장에 관한 게 나온 거예요. 직장이나 집. 그러니까 얘는 이슈가 아니었어요. 원래. 올해 목표는 내가 어떤 인물을 말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자식에 관한 거를 올해 주요 이슈인데 주요 이슈가 아닌 직장이나 집에 관한 일이 형하고 해를 맞은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직장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이직은 아니고 부서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파견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고 뭐 다른 일은 없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제 지금 자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자라는 게 이 간지학적으로 자식을 의미해요. 자식. 왜냐면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씨앗이에요. 씨앗.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씨앗인데 자라는 건 이게 사람의 일로는 자식을 말해요. 그런데 지지의 자가 있으면 운에 뭐가 운이 매년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러다면 여기 막 운이 뭐가 있냐면 합, 충, 파, 형, 해, 원진, 삼합 이게 있어요. 운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죠. 이게 막 걸릴 거 아니에요. 자에 자식한테.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좋은 거는 합, 원진, 삼합은 괜찮아요. 물론 합이나 원진, 삼합도 안 좋은 쪽으로 걸려들 수 있어요. 항상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걸려요. 합은 걸려드는 거예요. 안 좋은 게 걸려들다. 합은 걸려들다, 성사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걸려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합은. 그런데 이 외에 충은 성사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고 파는 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예, 하여튼 파헤치는 거예요. 이건 사례를 나중에 또 들을게요. 형은 부서지는 거고 해는 쪼개지는 거고 이것들이 다 안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좋은 게 막 이렇게 막 자에 운이 걸려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 사주에 자가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 이분은 2개씩이나 있어요. 이러면 운에 막 이런 게 걸리면 유산이 잘 돼요. 유산. 이 사주가 유산 잘 되는 사주예요.
올해가 나이가 이제 30세인데 유산 벌써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유산 잘 되는 사주고 유산 되기 쉬운 사주예요. 이 여자분이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기를 할 때 웬만하면 정말 지지에는 잘을 안 걸리게끔 태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여자한테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지지에 자가 있으면 운에 의해서 자식의 일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결혼하고 임신하고 요럴 때 말썽을 잘 일으켜요. 이 자가 있으면 운에서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유산이 잘 되고 이 사주도 또 유산 잘 되는 사주이고 또 하나 임신이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주가 임신이 잘 안 돼요. 유산도 잘 되고 자식을 좀 갖기 어려운 사주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음양의 이치상 이런 거죠. 목, 화, 이건 이제 음양학이에요. 토, 금, 수 이렇게 됐는데 이 영역 화와 수에 관한 영역은 생명에 관한 영역, 생명의 일을 일으켜요. 목과 금은 생명에 대한 수단, 도구. 즉, 이거는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수와 화의 문제는. 그러면 목과 금은 살면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는 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수와 화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야지 아이가 잘 생겨요. 그런데 이 사주는 수가 많아요. 여기 임, 개. 화는 여기 딸랑 하나 있어요. 즉 수가 4개인데 화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 화는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 생명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주 때 놓치면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요. 게다가 대운을 보면 지금 대운을 보면 22세부터 20년간 수대운이에요. 22세부터. 이러면 가뜩이나 이 수가 많은 사주가 더 수가 강해지고 약한 화를 더 위협을 해요. 즉 아이를 가지기가 더더욱 어려워져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 낳을 수 있느냐. 해운에서 화기운이 나와야 돼요. 즉 올해 같은 때 지지에서도 화가 일어나고 천간으로도 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지지든 천간이든 지지든 화기운이 있을 때 그나마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네요. 남편 사주도 봐야 돼요. 남편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도학에서 다루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늘이고 땅이에요. 그러면 땅은 수기운이고 하늘은 화기운이에요. 하늘에서 그런데 하늘은 화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화기운은 수기운은 원래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음양이 좋아. 이게 양이고 음인데 음양이 만나야 뭘 만들 수가 있는데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물은 내려가려고 하고 화는 올라가려고 하고 둘이 음양이 만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주가 뭘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가 야 뭔가 좀 일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걸 뒤집어요. 본래 하늘은 화기운인데 수기운이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땅은 원래 수기운인데 화기운이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땅은 원래 수기운인데 화기운을 일으켜가지고 이 화기운을 하늘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하늘은 원래 화기운인데 수기운으로 충만시켜서 수를 땅으로 내려보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를. 이거 수승화강하고 틀려요. 원래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학에.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온다. 이게 이제 수승화강인데 수승화강에 의해서 음양이 만날 수 있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땅에다 열을 복사열을 계속 주입을 해요. 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땅은 열기가 차요. 서서 열기가 차요. 그러면 이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하늘은 찬 공기로 가득해요. 이건 이제 음양학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이 있잖아요. 산. 원래 하늘은 화고 땅은 수라면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워야 되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이제 음양의 이치가. 그런데 막상 산으로 올라가 보면 산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요. 즉 위쪽으로 수기운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올 때 땅이 더 더워요. 여름에 피서를 산으로 가면 산이 시원하잖아요. 땅으로 내려오면 덥고. 그래서 자연의 원리는 하늘이 화고 땅이 수지만 현실에서는 땅은 화로 가득하고 하늘은 수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비가 왜 오냐 하면 하늘의 화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수를 만나면 액이라는 게 맺혀져요. 액. 그러면 이 액이 땅으로 떨어질 때 이게 비가 돼요. 비가 왜 와요? 비는 어떻게 와요? 이거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려면 딱 이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려고 그러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거 설명만 할래도 이건 몇 시간짜리인데 아무튼 화기운과 수기운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야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주학에도 나올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원리. 그거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여자분 애 낳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애를 보려고 그러면 위로 식신이 올라가야 돼요. 운에서. 이 여자분이 이 식신이 자식이 아니고 이게 자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식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육친이라는 거는 일을 말해요. 일. 육친론에서의 육친론으로 사주를 본다는 거는 일을 보는 거지 어떤 개체나 뭐 이런 대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일을 보는 거예요. 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가지겠다 그러면 자식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올해 계사년이니까 식신이에요. 걔가. 그럼 올해 자식을 좀 가져보겠다.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자식을 성사시키려면 자식이 만약에 맺어진다. 내가 지금 자식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분권이 있는 거지. 이거를 성사시키는 게 여기에 나와야 돼요. 즉 내가 자식을 얻으려면 자식에 관해서의 일을 성사시키려면 인성, 정확히 말하면 편인이죠. 편인이 얘를 극을 하는데 합을 걸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편인이 있어가지고 편인이 딱 합을 건다 그러면 자식 나오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가 내 목표예요. 얘의 목표를 성사시키는 거는 얘가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사주 구조상.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신을 성사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편인이 있다 그러면 얘를 보고서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편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운에서 걸려야 돼요. 다른 식으로 걸려요. 그러면 일단 보죠.
올해는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편인이 있네요.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 얘가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가능해요.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 자리에 편인이 있어야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여자분은 구조가 여기가 식신이고 편재고 정재고 여기가 식신인데 얘네들이 다 합을 걸면 운에서요. 합을 걸면 얘는 편관이죠. 성사시키는 게 편재는 편인이죠. 정재는 정인, 식신은 똑같이 편관. 즉 요일에 관해서는 편인과 정인, 편관에 관해서는 얘네들이 합을 걸어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자분의 목적은 요게 아니고 식신에 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직접 답변을 못해요. 얘네들이 답변하는 거는 얘네들에 관해서만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오는 거, 첫 번째 질문이 한국에 오는 거를 보죠. 한국에 오려면 이제 이동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만약에 경계를 넘는 운, 그건 편관. 편관은 이제 국가 경계를 넘는 거예요. 국외.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편관 운이 들어오는데 편관 운은 얘 식신이 합을 걸면 돼요. 올해 합을 안 걸었죠. 그럼 해운에서 합을 안 걸었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해운은 삶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한국 갈게요. 그리고 한국에 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 돼요. 그러면 월운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올해 한국에 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식신은 올라간 상태니까 내가 이동수는 일어나요. 식신은 어딜 가다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편관을 성사시켜야 돼요. 그러면 식신이 합을 걸어야 돼요. 합. 그러면 얘가 합이 걸리는 건 축월이겠죠. 자축합. 축월에 한국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축월이 언제냐? 요거 보죠. 축월이 보면 올해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 여기를 딱 눌러볼게요. 자, 자축합이 걸렸죠. 요게 언제냐면 2014년 1월이에요. 2014년 1월에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해운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볼게요. 해운에서는 얘가 합이 안 걸렸어요. 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루에 한국에 오는 건 하나의 사건인데 해운은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삶의 모습을 말해요. 만약에 사건이라고 해운이 사건이라고 그러면 1년 내내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내일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이렇게 매일같이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이제 사건인 거고 해운에서는 사건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운이 말하는 거는 이 식신은 이동수에 관한 거는 일단 일으켰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올해 한국으로 온다면 합이 걸려야 되니까 1월에 2014년 1월에 한국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 1월에 오면 여기가 편재죠. 편재라는 건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 온다면 그러면 이제 또 합이 걸렸네요. 을경합. 을경합에 요 경이 요것 때문에 한국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익에 관해서 또는 돈 문제, 이권 관계, 뭐 한국에서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돈 될 일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운은 걸렸어요. 그래서 운이 걸리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외길일 경우 이런 거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그러면 운에서 바로 찍혀 있고 찍힌 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해운에는 안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운이. 그러면 내년 1월에 한국 올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게 되면 이거는 돈 문제거나 아니면 뭐 사업상의 일이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는 건데 한국에 영원히 뭐 귀국을 하겠는가? 뭐 이런 문제의 질문이라면 그런 질문도 가능하죠. 아, 미국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오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질문이라면 맞아요. 이 사주는 외국과 인연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살기 힘든 사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이라는 거는 편관이에요. 즉 사주에 편관이 강하면 외국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산다든지 외국 물건을 취급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하여튼 외국과 관련된 일들을 말해요. 근데 외국에 살려면 편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간지장간으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강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편관 없잖아요. 사주에 정관만 있잖아요. 이 말은 외국의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과 잘 안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외국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이 있나요? 라든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자분이 그러면 외국은 언제 갔나를 따져본다면 편관운이 들어올 때 외국을 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신다는데 언제 미국에 갔냐 그러면 운에서 편관이 걸릴 때 갔어요.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2007년 같은 때 편관이 있죠. 이럴 때 외국을 가는 거예요. 사주에 없으면 그게 나타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이 사주는 편관이 없어요. 그래서 편관이 나타날 때 이렇게 천간이든 지지든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2007년을 보면 편관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운에서 운으로도 뿌리를 내려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 일이 내 손에 잡히는 거에 처분권이 생겨서 나 외국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을 갔다 그러면 2007년에 외국으로 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운에서. 그리고 요 상관이 또 떠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외국을 갔다 그러면 이제 2007년에 그런 운이 들어와서 외국을 갈 수 있고 하여튼 이 사주는 원래 외국과 인연이 없는데 외국의 일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편관이 운에서 보여야 돼요. 해운에서. 월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고요. 해운 정도에서 보여야 돼요. 편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는 언제쯤 갔는지 그러면 이제 애 갖기가 쉽지 않은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지금 큰일 났네요. 2014년에 운에 지금 식신이 충이잖아요. 이게 애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래 가져도 오래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아이 갖는 거에 관해서 명백하게 방해하는 게 없어요. 올해 해운에서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충이 걸려요. 좌우충. 이 충이 요게 애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유산.
이 사주가 유산되기 쉬운 사주여가지고 유산되기도 쉽고 대운상 지금 수대운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애를 못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좌우충이니까 만약 올해 아이를 가지면 내년에 유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아이를 가져도 유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려면 이렇게 화운이 들어오는데 얘가 합이 걸리거나 원진이 걸려야 아이가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화운. 요것도 화운이고 원진. 아이를 가지려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 2015년이에요. 그리고 이 삼합으로 식신이 이제 비로소 아이를 말하는 거고 아이가 들어왔다. 식상이라는 건 자식이니까 이렇게 삼합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아이가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안 되고요. 후년에 생겨요. 2015년에. 그리고 아이 많이 못 낳는 사주고 유산 이게 아이 좀 갖기 어려운 사주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가질 수는 없어요. 뭐 2016년도 가질 수 있어요. 방해하지 않으니까. 또 화운도 들어오고 삼합으로 이제 이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아이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디자인은 보죠. 이거는 칠판을 가지고 이 사주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사업 디자인 관련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 그러면 누가 뭘 물어보면 사주에 얘가 진짜 그 재능이 있나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진위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주가 그 일이 일어나나 하고 들으면서 질문자가 하면 얘기를 들으면서 사주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제 디자인에 관한 일이 있네요. 보면 디자인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디자인이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그림 그리다. 이게 뭐냐면 이 재능이 이 능력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임계 여기 계가 상관이죠. 아니 계가 상관이 아니라 임이 상관이죠. 임이 상관. 여기도 임이 상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에 대한 재능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겠느냐. 올라가야죠. 이렇게 임이.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장간이라는 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깥으로 써먹는 게 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운 중에서 천간에 올라오는 운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이미 올라갈 때예요. 이때 내가 디자인의 재능을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돼요. 대운에서 찾는 것이 더 강력해요. 대운은 해운보다도 강력하게 대운을 얘기하죠. 대운은 뭐냐면 배경을 말해요. 배경.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 아니에요. 사건은 해운이에요. 해운이기보다 해운은 조금 그렇고 월운이에요. 정확하게 가장 강력한 사건을 말하는 게 월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은 월운을 봐야 돼요. 해운은 약간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거고 대운은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해운이나 월운에서 안 일어나도 대운에서 배경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대운으로 올라간다면 디자인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운을 보면 상관이 올라가야 돼. 천간으로. 왜냐하면 상관이 지장간에만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올라갈 때 그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요. 남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즉 37세부터 41세까지는 내가 디자인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한테. 아주 제대로 발휘한다. 그럼 그 전에는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운에서 대운에서 잠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요때 들어오잖아요. 32세부터 36세. 그 중에서도 가장 센 게 요때예요. 그러면 이게 5세, 6세죠. 35세, 6세 때에 대운의 지장간으로 이문이 오니까 요때 내가 어느 정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대운에서 37세부터 41세 때는 크게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디자인으로 내가 일을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잘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사업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아티스트 활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겠다. 근데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같은 그림, 뭐 도안이라든지, 왜 그림도 뭐 유파가 많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뭐 학파가 많고. 그런데 이게 개인의 미술적 재능이나 또는 음악적 재능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적 재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일단 대운에서 나타나면 이게 재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업적 재능이든 개인적 재능이든 어쨌든 내가 이거를 발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업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거죠.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이때 발휘가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강하게 발휘되는 건 37세고 32세부터 상관 지지로 오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요런 단계. 지장간의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32세 때는 기의 단계, 그 다음에 33, 34세는 갑의 단계, 그 다음에 35세, 36세는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37세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32살까지는 있어야 돼요. 32세 이후로 디자인에 관해서 일을 일으켜요. 이게 사업이든 내가 개인적 재능이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32세 이후로. 그러면 해운을 보죠. 내가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식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운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벌려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디자인에 관한 건 아닐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면 32세 이후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때부터 내가 이게 이제 32세 운인데 32세 운부터 내가 디자인에 관한 일을 벌려보겠다 하는 건데 이 상관이 이제 디자인에 관한 일인 거예요. 삼합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32세부터 일을 할 건데 이때 정관을 건드리면 정관에 운이 걸리면 창업으로 시작할 거고 정관이 운이 안 걸리면 창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관이라는 건 내가 창업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바로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바로 뭐 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아닐 거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편제니까 내가 디자인에 관한 일을 진출을 해보는 거예요.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로 할까? 어떤 분야로 할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막 일을 벌려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정관이 오거나 이쪽에 정관이 합이 걸리면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보죠. 계속. 들어왔네요. 여기 또 상관이 걸렸잖아요. 즉 상관을 하려고 이게 이게 뭐야? 무슨 합이죠? 예. 병신합이 임수로 걸렸는데 이게 천간합의 해석인데 뭐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병신합이 되면 임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합을 하려고 병과 신이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금 2016년에 요게 디자인에 관한 사업으로 창업을 한다 그런 거예요. 요거 하려고 요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2016년이 될 거고 2015년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뭘 할까 하고 뭐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고 2016년에 비로소 내가 창업은 이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꼭 창업이 아니고 직장 들어가는 거는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정관이 올라오면 어떤 직책을 맡아요. 그래서 취업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장이라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바로 사장님을 하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때 해운을 보면 정제가 충형을 맞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업을 했는데, 그때 내가 직장에 바로 창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돈 벌고 직장에 뭐 처음부터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자마자 막 정상궤도로 돼가지고 막 번성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창업을 하면 첫 해는 어쨌든 연습하는 기간이 될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궤도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창업을 하면 자리가 지금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제는 창업 첫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제가 원진이다 하는 거는 새로운 가게를 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를 낸 거고, 요거는 요 정제의 충형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남편과의 이혼수를 말한다고 하면, 이 사주는 남편하고 이혼수가 있는 사주는, 이혼수가 있나? 이건 이혼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칠판을 보죠. 지금 자식의 문제도 물어보고 남편의 이혼수도 동시에 물어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식을 낳을 거면은 뭐 이혼수를 물어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주가 좀 문제가 또 있기는 있어요. 이 정관이라는 거는 남편에 대한 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남편에 대한 처분권을 말해요. 그럼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천간에 떠 있으면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천간에 있는 건 내가 늘상 보고 겪는 거기 때문에 늘상 남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직책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정관이니까 어떤 임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관은 직책이나 임무, 이거를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딱히 임무 없이, 맡은 소임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때 살지, 나한테 뭐 내가 뭐 딱히 무슨 임무나 직책 뭐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여자분은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나한테 항상 무슨 직책이든 임무든 맡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뭘 생각하고 항상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놀 수가 없어요. 이러면 뭔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관이 있고 뿌리가 있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나한테는 항상 뭔가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식상이, 사주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관을 멀리하고 깨트려요. 이제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남자와 멀어지게 하다. 남자와 멀어지게 하다. 남자를 자꾸 이상하게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식신은 이거는 멀어지게 하지는 않아요. 남자에게 다가가다. 남자에게 다가가기도 하면서 또 남자와 싸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싸우다. 근데 이게 둘이 섞여 있으면 이게 이상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남자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쥐고 흔들려고 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남자를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게다가 지금 처분권까지 있고 나는 명령권까지 있어요. 얼마든지 이 여자분은 남자를 버릴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쥐고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혼 안 한다를
이혼 안 한다가 아니라 남자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뭐 전형적인 여자로서 이렇게 전통적인 여자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전형적인 여자의 삶으로서 집에서 뭐 살림이나 하고 애 보고 뭐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러는 사주가 아니에요. 남자를 쥐고 흔들고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주기 때문에 또 이 식상이라는 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남자를 어렵게 만들고 남자를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남자하고 헤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하고 멀어지고 이럴 확률이 더 높아요. 정관이 천간에 있고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뭐 남자가 뿌리를 내렸네, 남자가 뚜렷하네, 뭐 남자 보기 좋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혼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럼 언제까지? 대운을 보면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수기운이 올라와 있을 때 지금 22부터 41세까지는 이 수기운들이 이 식상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를 이기는 시절인 거예요. 대운상에서는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오면 남자한테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는 남자를 다스려 보려고 하고 남자에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 말 안 듣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덤비고 남자한테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자가 줘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맞붙어 싸우면 여자가 남자를 이 사주는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기간에는 두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살려면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냥 여자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싸움이 나고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어느 운에서 이혼을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재성이 깨질 때. 왜냐하면 집에서 살잖아요. 여자가 남자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이러면 집을 버리고 나온다든지 남자를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우스가 깨져요. 가정도 그러니까 정인도 깨지지만 정제도 깨져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이 여자분은 인성이 이 정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지가 정인이면 정인이 딱 충이나 형이 들면 이혼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장간으로 있으니까 지금 정인을 볼 게 아니고 정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제가 충이나 형이 이렇게 들어오면 만약에 싸우고 있다면 그럴 때 이혼이 쉽게 돼요. 또는 이렇게 이제 일지가 그러니까 일간이 지장간으로 내려올 때 이때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년 같은 때 보면 삼합으로 정인이 신이 오면 이때는 고집을 피우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원래는 조수 또는 이제 비서를 두고 함께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일간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일간이 뿌리를 내릴 때 사고를 쳐요. 이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변에서 야 너 직장 좋은데 잘 다니고 있냐? 물어보면 나 거기 그만뒀어. 그럼 주변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너 사고 쳤구나. 뭐 괜히 이제 큰일 벌리는 게 사고 치는 건데 이렇게 일간이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큰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년은 뭐 이혼이 되기보다 내년 이혼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내년 운이 이렇게 갑오년이 이혼되는 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일간도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식신이 충이에요. 이거는 식신이라는 건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 길을 스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꾸며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생활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식신이 충이 되면. 그리고 관을 이루지 못해요. 관을 버려요. 그러니까 충은 뭐냐면 이걸 보죠. 합과 지지의 운에는 합과 충이라는 게 있는데 합은 이루다, 성사시키다, 그 다음에 가지다. 충은 정반대예요. 성사되지 않다, 성사되지 않다, 또 버리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버려요. 충이 오면. 그리고 합은 내가 얻고자 했던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싸우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내년은 충분히 이혼이 되고도 남을 만한 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식신이 충을 가졌다 하면 식신이 극하는 오행이 관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편관인데 편관을 버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편관을 버리다? 편관은 왜 미국인데? 지금 이 여자분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을 버리는 건데? 그럼 한국에 올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여자분이 내년에 한국 올 수 있나요? 그러면 한국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인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할 수 있냐 그럼 물어본다면 이혼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식신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부로서 그렇게 가고 있다가 그 길을 안 간다는 뜻,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묻고자 하는 게 뭔가를 따져야 돼요. 사주로서 남의 일을 맞추려고 하면 현재 그 사람이 묻고자 하는 거가 육친으로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점장일 찾아와가지고 나 뭐 할 수 있어요? 뭐 취직이 되나요? 자식은 가질 수 있나요? 뭐 이사는 되나요? 뭐 장사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을 육친으로 무엇인지를 바꿔야 돼요. 육친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운에서 그 육친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운에서 뭐 합이나 충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일에 관해서 이 성사가 되는지 실패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예. 아이 문제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가요? 못해요. 지금 이제 2014년의 운이 이제 갑오년에 좌우로 충이 일어나잖아요. 식신이. 이게 유산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깨진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가 이제 자식 낳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고 가져도 유산이 될 거고 2015년에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2015년에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지지도 말아야 돼요. 유산돼요. 가져도. 예, 뭐 또 궁금한 거예요. 뭐 한국의 남편과의 관계는 근데 이혼은 왜 물어보셨어요? 네.
아, 남편과의 좀 잠재적인 트러블, 결혼, 예? 두번 결혼한다는 아, 현재 상태, 뭐 남편과 사이는 문제는, 예,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상당히 여자분을 위해줄 거예요, 이 사주가. 왜냐하면 이 사주는 남편을 쥐고 흔드는 사주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남자가 굉장히 여자를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게 궁합이라는 건 아구가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남자분이 상당히 여자를 위해줄 거니까, 현재 문제가 없다면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해니까 후년에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뭐 따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잘 풀어주셨어요. 예, 궁금하신 게 있으면 게시판에다 또 질문을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사주 하나 푸는데 그냥 2시간이 걸렸네요. 네. 다음에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올리신 사주는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이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다른 궁금한 이제 사주가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글로 풀이하거나 아니면 글로 안 되면 동영상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